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관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156,600원. 장전 대세거래소에서 156,600원까지도 도달해 주었지만, 자, 본장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위쪽으로 다시 한 번 더 트라이를 하고 나서 밑으로 쭉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인 152,000원대. 자, 여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대에서 정확히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가요, 지금 계속해서 몇 거래일이죠? 자, 목요일부터 금, 월 이렇게 3거래일 동안 윗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중간에 음봉 나오고 변동성이 제한되면서 재미가 없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거대한 이벤트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1월 29일 날, 자,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에 큰 이벤트가 있어요. 뭐냐면, 자, 다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국 이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는요, 이 하이닉스가 같은 날에, 자, 실적 발표를 진행합니다. 하이닉스가 9시, 삼성전자가 10시, 딱 1시간 차이로 이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도 이 기사 소제목, 타이틀만 보게 되면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양사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잇따라 상향 조정됐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삼성 반도체 부문은 160조 원, 삼성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128조 원까지도 나와주면서, 여기에 이제 D램, 이 메모리 호황의 고성능 낸드 플래시까지도, 거기다가 우리 삼성이요, 이제는 HBM 매출이 170% 정도 성장할 전망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자, 이제 하이닉스가 독주하던 그림을 브레이크를 걸어버린다 라는 내용까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자, 일단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되는 거는 결국엔 HBM4에 대한 이 공급 상황, 그리고 HBM4E에 대한 준비 현황을, 자, 기업 실적 발표 이어서 양사가 어떠한 뉘앙스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당일에 주가가 변동성이 크게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세계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자, 그리고 플러스 FOMC 회의까지도 이번 주에 몰려있는 만큼 우리가 이번 주에 목요일 전까지죠. 자, 내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장 초반까지도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께서 삼성전자의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많은 내용을 정말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이번 주에 대응을 하실 때 필요한 걸 딱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벤트가요, 이번 주에 무엇이 몰려 있는지요. 그리고 결국 크게 봤을 때, 시장의 큰 그림을 봤을 때 왜 우리 삼성전자의 주가가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지. 자, 그리고 3번, 세 번째죠. 삼성전자를 쉬어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떻게 삼성전자를 보셔야 되는지 집중해 주시면 끝까지, 자, 도움될 만한 내용들로만 정말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어떤 거요? 일단 구독 버튼은 내용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누르신 다음에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댓글로요, 삼성전자 우리 돈 잔치 벌여볼 수 있습니다. 댓글로 돈잔치 적어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삼성전자같이 안전한 종목으로도 정말 목돈을 크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까요, 꼭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만큼은요, 필수로 좀 부탁드릴 거예요. 어떤 거를요? 좋아요랑 댓글. 자, 왜 그러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좋아요랑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 다른 주주분들께도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이틀간 포함해서 470만 주가량을 개인분들이 매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물량을 우리 개인분들이 매수 진행해 주셨던 만큼 다른 개인분들께서도 혹여나 기업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이 투매 물량이 나오시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시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꽉 잡아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은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돈잔치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목요일, 금요일, 자, 오늘까지도 해서 윗꼬리가 달리고 음봉이 출현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 이 고점권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는 형태가 진행이 된다,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 선배님들, 주주분들 마음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야, 이거 고점에 대한 신호가 나온 건가? 그러면 우리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요, 매도하실 구간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항상 다른 사람들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알아요. HBM, D램, 낸드 플래시, 뭐 SSD, 뭐 기타 가전, 모바일 다 끌어와서 이런 뻔한 얘기, 좋다 얘기하시려는 게,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좋은 건 누구나 알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서워서 기회만 보시던 분들은요, 이번에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즉, 이 다른 영상들처럼 진부하게 좋다 말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의 큰 흐름부터 볼게요. 우리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분들은요, 전 세계 시장, 적어도 시장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주봉상입니다. 코스피 지수 주봉으로 띄워놓은 거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국내 증시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어요. 코스피는요, 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결국 3%가량 올라주었고요.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죠. 우리 코스닥이 저번 주에는 4%가량 올라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박수 칠 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7%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반면에 이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은, 자,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나스닥 증시도 작년 10월 이후에 고점권에서 횡보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재밌는 그림은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여줬고요. 자, S&P도 마찬가지예요. S&P도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흘러가줬고요. 반도체 지수는 자,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역시나 아무래도 이 다른 미국 증시나 해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가 일단은 주된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일본도 한번 볼까요? 자, 일본장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자, 증시가 호황이 나왔었지만 재미는 수익률이 나오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중국 쪽도 그렇고 홍콩,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증시가 스탑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내 증시만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흐름이기는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부담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흐름이죠. 미국과 일본, 자, 미국과 일본 쪽에서 국채금리가 자, 4개월 만에 최고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도 그렇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요, 악재예요. 아무래도 채권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채권에 대한 메리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에서 어디로요? 이 채권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을 하시는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기는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당장 큰일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에 큰 이벤트 이렇게 다량으로 몰려있는 이번 한 주에는요, 이런 금리의 흐름, 국채 금리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자주 시청해 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셔야겠죠. 그리고 지금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돈잔치 작성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요.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의 또 호재성 배경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보게 되면 이 다보스 포럼 있죠. 네, 세계경제 포럼에서 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 AI 투자 거품론, 이 거품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경제 포럼에서 최대의 화두였어요. 그래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들의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밑에서 내려보게 되면 세계경제 포럼, 여기서 인공지능, AI 산업을 둘러싼 낙관론과 비관론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제 주요 기술 최고 경영자 엔비디아 젠슨 왕이 있죠.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AI 투자의 정당성을 옹호한 반면에 구글 딥마인드의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AI 거품론에 경고하면서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테슬라는요, 일론 머스크는 AI의 발전이 새로운 경제적 호황을 불러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전체 내용이 그래요. 기사를 확인해보면. 그리고 젠슨 왕은요, 이제 AI는 국가에서 국가 기반 시설로 기조를 잡아야 되는 것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인프라 건설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천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자, 이 AI 기업에 관련된 수장들이라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이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프라를 이렇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젠슨 왕이 말했듯이 건설을 하려면 제일 필요한 거는 결국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반도체예요. HBM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뭐가 있죠? 루빈에 HBM 칩이 정말 많이 들어간답니다. HBM4 칩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빅테크 기업 수장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건 당연히 삼성전자랑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하이닉스죠. 이 반도체 기업들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세계 경제지든 아니면은 이 시장의 현황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도 큰 그림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 좋은 내용들만 들려와요. 근데 이렇게 좋은 내용이 들려옴과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아무래도 이번 주에 이 미국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몰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8일과 29일에 집중해서 몰려 있어요. 오는 28일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29일에 아마존과 애플이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해외 빅테크 기업들도 자, 실적 발표를 진행하지만 29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나란히 4분기 실적을 공개하니까요. 우리가 앞전에 1월 8일에는 잠정 실적 발표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 29일에는 최종적으로 실적을 확정 짓고요. 향후 실적 전망이라든지 사업에 관련돼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회사가 실적에 대한 코멘트를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인텔의 사례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인텔 쪽에서요. 인텔이 주가가 무려 17%나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실적은 잘 나왔는데 1분기 이번 연도죠. 실적 전망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발표 어느 정도는 다 예상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닝 쇼크도 없을 거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도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주가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우리 향후 어떻게 기업을 꾸려나갈 것이며 이 전망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변동성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결국 향후 전망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9일날 발표하면서 현대차도 있습니다.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들어가는데 이 현대차도 우리 코스피를 이끌어가는 굵직굵직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관심 있게 시청하시면서 내용 배워가시면 좋고요. 만약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도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참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 다 알아주면 좋은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29일이죠. 29일날 같은 날 저녁에 미국에서는 애플과 샌디스크의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전날인 28일에 28일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빅테크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어닝 쇼크가 나온다라든지 지난 4분기 때처럼 AI 쪽에서 부정적인 톤이 나오게 되면 당장 29일에도요. 국내 반도체에도 주가가 충격이 줄 영향이 굉장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죠? 우리 29일 목요일 밤에는요 미국 현지에서 FOMC가 열립니다. 현재는 동결이 예상되고 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요 목요일과 금요일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29일 낮에는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는 빅테크 기업들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이게 세트로 몰려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언급드리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영상까지도 켜서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구독 버튼 눌러서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는 돈잔치 남겨주셔야지 제가 너무나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우리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요. 어쩌면 코스피 지수를 만들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결국 말도 안 되는 수치 같기도 하지만 역대 최고치인 5,000포인트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도 3,000포인트를 달성했을 때죠. 제가 지금 써놓기만 할게요. 그리고 4,000포인트. 그리고 이번에 5,000포인트를 달성했을 텐데 이때 보시면 무언가 딱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예요. 뭐냐? 3,000포인트를 달성하고 나서 이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 들어서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4,000 찍고 나서 이 2달간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5,000포인트를 달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때 3개월 쉬고 왔던 것처럼 이때 2개월 쉬고 왔던 것처럼 쉬어갈 확률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 중에서 다행인 건 뭐냐?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이 고객 예탁금. 우리 국내 증시의 고객 예탁금이 마찬가지로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96조까지도 기사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대기자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낫고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벌써부터 보게 되면은 기간 조정에 들어서부터 들어선 것처럼 보이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코스피,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코스피 국내 대형 종목, 현대차든 이런 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 그 국내 증시의 자금이 나와서 코스피에서 이탈되는 게 아니라 우리 코스닥으로 들어간다고요. 이 대형주들이 쉬게 되면 다른 소외주로 순환매가 들어오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바로 이 코스닥도 7%가량 올라가 주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급락하는 것보다는 당분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선배님들 여기서 하락을 하지 않고 옆으로 쉬어가기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집중해 주시고요. 또 다른 증권사들도 우리 삼성전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코스피가 5,000포인트 달성 이후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단기 과열을 시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즉 이 말인즉슨 쉬어가는 과정이 싫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1월 29일에 있을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26년에 대한 실적 전망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모든 증권사에서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우리가 꼭 수급도 같이 봐줘야 돼요. 수급도 같이 봐주게 되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요 1000만 주 이상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800만 주 가까이 던졌죠. 이 최근 한 달 동안 기관과 외국인들은 물량을 정리해주는 차익 실현하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고점권에서 개인분들이 이 물량을 거의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나 경계해야 되는 건 보험, 투신, 기타금융, 그리고 연기금. 연기금이 일단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롤링을 해야 돼서 물량을 팔 것도 매도를 한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좋은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개인분들만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사고 계시는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월 달에 많이 올랐던 과정에서 개인분들의 수급이 주가를 끌어올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려보자면 외국인들이요 삼성전자 보통주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매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거요? 삼성전자 우선주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해 줬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싸그리 모았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배당이 상대적으로 작다. 근데 우리 우선주 있죠? 우선주는요 의결권이 없지만 배당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도 보게 되면요 우선주는요 11만원대요. 11만원 초반대고 보통주는 15만원대입니다. 주당 4만원이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배당 얘기 나온 김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삼성전자 특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 주주환원 계획도 공개됐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죠.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주당 5천원 안팎의 특별 배당을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29일 열리는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실적에 대한 배당 성향 결정과 향후 3년간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존 정기 배당 이외에 주당 약 5,080원의 특별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 키움증권 역시 삼성전자 지분 8.51% 보유한 삼성생명의 이익이 배당만으로 1조가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특별 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요 선주로 들어오는 흐름 자체를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주주분들께 우리 선배님들께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느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매도를 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번 주에 어떤 거요? 큰 이벤트들이 몰려 있으니까 기준을 정하고 들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준이 어떤 거냐? 일단 이번 달에 들어와서 평균 단가가 12만원, 14만원, 혹여나 15만원인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이게 지금 5%, 10%, 20% 이렇게 수익 났다라고 안심하실 때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로 바뀌면 앞전에도 나왔었죠. 이때죠. 11월 3일날 이 단기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남들이 큰 돈 벌고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오랫동안 고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독자분들, 선배님들, 주주분들 한해서는 이 삼성전자의 단기 고점에 대한 매도 타점과 반복적으로 이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로만 드리면 안 믿으시죠? 화면을 쭉 보시면 핸드폰이 하나 보이실 건데 이거 뭐 자랑하려고 가져온 거는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전에도 삼성전자가 11월 3일이었죠. 11월 3일날 이 단기 고점에 대해서 제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단체 문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드렸냐? 날짜는 11월 3일이에요. 11월 3일날 삼성전자가 선물옵션 합성지표 장막판에 급하락하면서 단기 조정 흐름으로 전환이 됐다. 그래서 매도가 11만원 부근에서 매도 한번 하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매도 타점 잡았으면 매수를 진행해야겠죠. 11월 7일 날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97,000원 부근에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1월 25일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늘리면서 이때는 비중이 적으셨던 분들 위주로 추가적으로 안내가 들어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단체 문자 통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선배님들한테는 적어도 이 타점에 대한 부분만큼은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건 우리 선배님들께서 혼자 공부하셔서 혼자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 깔끔한 그림이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잘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된다?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자, 화면 왼쪽에 보고 계시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반복적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이 고점에서 매도하시는 그날까지 필연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입니다. 삼성이라고 보내주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영상 안 끝났습니다. 자, 혹시 아직 문자 안 보내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자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돈잔치 작성해 주시고요. 자, 이거 부탁드리려고 영상 안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뒷부분에 준비한 이 선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 선배님들 위해서 선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뭐냐? 결국 종목이죠. 주식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자,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10배거도 갈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 삼성전자 중장기 포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기적으로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을 찾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선배님들께 드리려고 선물을 들고 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제가 뭐 아무런 논리 없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라고는 절대 말씀 안 드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식의 모든 요소들 있죠. 이런 수급도 봐야 되고 재료도 보고, 자, 그리고 차트도 봤을 때 이런 모든 내용들을 통합해서 판단해 봤을 때 충분히 10배거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만약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괜찮다라고 생각 드시면 소액 정도는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두절미하고요, 이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아시다시피 인수합병이에요. 가장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이때죠, 우리 삼성전자가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자, 1년도 채 안 돼서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우리 코로나 때 정확히 직관을 했었죠. 자, 왜 그랬냐? 삼성전자가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 주가도 떨어지지 않고, 자, 그리고 매출도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앞전에는요, 로봇 사업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시작한 건 전장 사업입니다. 전장 사업도 추가적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는요, 이 전장이랑 로봇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삼성전자의 주요 M&A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자, 어떤 기업이 추후에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앞전에 일단 로봇 사업과 이 전장 사업을 시작했으면, 자, 공통적으로 얘네한테 필요한 이 기업들이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 정도를 하는 그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거리를 측정하고요, 자,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이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죠.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습니다. 다 납품을 받고 공장에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자율주행 에이다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지 않아요. 필요한 부품을 납품받아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정리해보자면 삼성전자의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는 인수합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도 보게 되면 전기차 대신은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슬로건이 나오면서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요,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자,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얼마 갔죠? 바닷건 17,500원에서 64만 5천원에 찍혀 있는데 지금은 오늘 7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려 40배예요. 엄청난 상승인데 우리는 이렇게 뭐 40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이요?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이런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26년에 뭐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딱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으로 텐베거 가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종목 한 번씩 꼭 받아가셔서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간단합니다. 삼성입니다. 자, 이 삼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2026년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 계시다라고 하면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돈잔치 남겨주시면서 자, 문자로 뭐라고요? 삼성입니다. 아시겠죠? 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찬가지로 황금손의 삼성전자 매수매도 타점, 이 관점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니까 혹시 아직도 안 보내신 분들 계시면 삼성 남겨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